이 사진 좀 보세요. 뭔가가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한지 찾아낼 수 있나요? 대부분의 손목시계는 오른쪽에 크라운이 있어요. 해리스 형사가 새로운 사건을 조사하러 왔어요. 차 한 대가 식당 유리창을 들이받으면서 깨트렸어요. 용의자는 2명, 줄리와 더글러스예요. 하지만 다들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줄리예요. 바닥에 있는 타이어 자국들은 그녀의 차에서 나왔어요. 아침 9시에 에다는 큰 사업체의 주인인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남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가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전날 저녁엔 그의 책상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데도 없었죠. 에다는 바로 친구의 직원들을 신문하러 사무실로 갔습니다. 곧 3명의 용의자가 생겼죠. 월터는 전날 영화관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조아는 친구와 저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커리는 미술관을 방문했어요. 에단이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월터였어요. 표가 찢겨져 있지 않아요. 영화관 안으로는 입장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선사시대 사람들을 보세요. 미래에서 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을 들고 있는 남자 중 하나예요. 손전등을 들고 있네요. 셰릴은 책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주의하게 실수로 7, 8, 100, 101, 333, 334페이지를 찢어버렸어요. 그녀는 몇 장을 고쳐야 하나요? 네 장만 고치면 됩니다. 7과 8 그리고 333과 334는 같은 페이지의 다른 면이에요. 올리비아가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서 자기를 묶어놓고 모든 금품을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경찰관들은 도착했을 때 출입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올리비아는 진짜로 의자에 묶여 있었죠. 그럼에도 형사들은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만약 그녀가 묶여 있었다면 경찰에 어떻게 전화할 수 있었을까요? 젬마는 아시아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비싸고 작은 조각상을 사갖고 왔어요. 젬마는 파티를 열어 모든 친구들을 초대해서 자기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죠.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떠나자 젬마는 작은 조각상이 사라진 걸 깨달았어요.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파티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누가 작은 조각상을 훔쳤는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여러분도 알겠나요? 엠마였어요. 작은 조각상을 자기 모자 밑에 숨겼어요. 이 4개의 성냥개비 패턴을 보세요. 어떤 게 나머지와 다른가요? 세 번째 패턴이에요. 다른 것들에서는 2개의 직사각형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뿐이에요. 한 과학자가 자신의 실험에 참여할 지원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2 친구인 윌리엄과 올리버는 돈이 필요했죠. 그리고 과학자가 무해한 실험이 될 거라고 약속해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과학자는 다른 독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반응을 실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우선 과학자는 남자들을 연구실에 가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분리해서 다른 반 가뒀어요. 윌리엄과 올리버는 힘을 합쳐야만 탈출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과학자는 매우 조심성이 많았죠. 이 남자들은 서로 보지 못해요. 둘 중 한 명은 저녁에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아침에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며칠이 지나서 남자들은 도망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화장실에서 증기 가득한 거울에 손가락으로 서로에게 메시지를 썼어요. 나중에 거울에 대고 숨결을 불면 숨겨진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죠. 전 하루에 여러 번 면도하고 깎고 씻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털을 갖고 있죠. 전 누굴까요?
전 이발사예요. 아담은 밤늦게 차를 몰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는 기름을 채우고 간식을 좀 사러 주유소에 들렀어요. 안에는 계산원과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계산하러 아담이 직원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그에게 505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아담은 돈을 내고 밖으로 나와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금 등록기엔 18,350원이라고 떠요. 하지만 계산원은 SOS처럼 보이는 505원이라고 했어요. 이 이모티콘들 좀 보세요. 여러분의 시력은 얼마나 예리한가요? 여자를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그녀는 왼쪽에 있어요. 이 사진에서 6개의 Y를 다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잘했어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면 바깥 부분을 버려요. 그리고 나서 안을 요리해요. 그리고 나서 바깥 부분을 먹고 안에 있는 걸 버려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방금 옥수수를 먹었어요. 마커스는 탁자 위 촛불 하나만이 타고 있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꼈어요. 한쪽 벽에 3개의 문과 3개의 열쇠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걸 봤어요. 각각의 문에 맞는 열쇠를 찾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야 했을까요? 최대 6번의 시도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열쇠에 3번 시도하죠. 두 번째 열쇠와 2개의 남은 문에 2번의 시도, 그리고 마지막 열쇠에는 딱 1번의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마커스가 운이 굉장히 좋다면 3번만 시도해도 될 거예요. 이 단어들을 보세요. 하나가 이상해요. 어떤 건지 찾을 수 있나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넷째라는 단어예요. 넷째여야 해요. 이 사진을 잘 보세요.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에 그림자가 없어요. 레리 엄마는 아들에게 장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쇼핑 목록과 은행 카드를 줬어요. 하지만 자기 아들이 건망증이 매우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레리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 작은 쪽지를 준 거죠. 레리가 계산대에 있을 때 그는 진짜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죠. 레리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바로 비밀번호를 기억해냈어요. 만약 쪽지에 파리, 고양이, 사람, 뱀이 그려져 있다면 비밀번호가 뭐였는지 알아낼 수 있겠나요? 비밀번호는 6420이에요. 레리는 각 동물들의 다리수를 세기만 하면 돼요. 빠진 수는 무엇인가요? (78이에요) 거꾸로 읽으면 저 숫자들은 86, 87, 88, 89, 90, 91이에요. 눈 내리는 월요일에 누군가가 작은 마을의 은행을 털었어요. 경찰에겐 용의자가 4명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네요. 그들의 집을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리기예요. 그는 최근에서야 집에 돌아왔네요. 진입로에 이미 눈이 쌓인 후에 차를 집 근처에 댔네요. 성냥개비 2개만 움직여 사각형 2개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각형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시계 중 어느 게 이상한가요? 시계 C예요.
시계판에 8과 7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네요. 토마스는 친구들에게 온갖 재밌는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문제 내는 걸 좋아했어요. 만약 친구들이 정답을 맞추면 토마스는 친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토마스에게 수학 시험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규칙을 알고 있었죠. 수수께끼를 먼저 하나 풀어야 해요. 뭐가 떨어지면 결국 걸어가야 할까? 토마스는 물었어요.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나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죠. 하지만 친구의 시험 준비도 없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토마스가 다니엘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더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여자가 시애틀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운전해 갔어.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지. 그때 타이어 중 하나에 펑크가 난 걸 발견한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로스앤젤레스까지 갈 수 있었지? 다니엘은 이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풀 수 있나요? 펑크난 타이어는 스페어 타이어였어요. 파크슨 형사는 까다로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어느 날 형사가 사라졌어요. 그들의 동료들은 책상에서 암호화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파크슨에겐 3명의 용의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밀라나, 수잔, 그리고 에밀리오. 형사의 실종에 대해 아는 게 있는 건 누굴까요? 얼마 후 경찰관 중 하나가 암호를 풀었어요. D 더하기 1은 E, L 더하기 1은 M 이렇게요. 형사의 행방을 알고 있는 건 에밀리입니다. 에런의 적은 그를 45m 높이의 탑에 가뒀어요. 에런의 친구들은 가위와 밧줄을 그에게 겨우 배달할 수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밧줄의 길이는 23m밖에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에런은 탈출했어요. 그가 밧줄을 중간에 자른 건 확실해요. 하지만 다음에는요? 에런은 밧줄을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가운데를 잘랐어요. 그런 다음 밧줄의 두 부분을 함께 묶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이크는 길거리에 있는 젊은 여성을 가리키며 그녀는 할아버지의 외아들의 딸이에요 라고 했죠. 저 여자는 마이크의 친척인가요? 그녀는 그의 여동생이에요. 잭슨 형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달려갔죠. 알고 보니 어떤 남자가 할머니의 가방을 들고 날랐던 거예요. 형사는 목격자들이 알려준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모퉁이를 돌자 문이 3개 있었어요. 그는 첫 번째 문을 두드렸어요. 아파트의 주인인 패트릭이 문을 열었어요. 그는 달리기를 하고 방금 돌아왔다고 했어요. 다른 남자 제리가 두 번째 문을 열었죠. 그는 집 뒤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아파트는 음악가인 레이먼드의 것이었죠. 그는 방금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걸 마쳤어요. 이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잭슨 형사는 누가 도둑인지 알아냈죠. 여러분도 알겠나요? 도둑은 제리예요. 그는 농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축구공을 들고 있었거든요.